안녕하세요. 캐나다 육아대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신문에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 캐나다 이민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근데 기사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랑 좀 맞지가 않아서 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요. 근데 그 기사가 맞다 틀리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캐나다의 이민은 지속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그 의견을 이번 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기사에서만 보시면 이민자의 수가 급감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기사의 원문인 그 RBC 은행에서 나온 이제 분석 자료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요. 이민자가 감소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팩트는 일단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이민국의 업무량이 줄어서 승인을 받는 건수가 낮아진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금 캐나다 정부 내에서 입국 허가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감소하고 있어서 당연히 그분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케이스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외국인 유학생 역시 3월 중순 이후로 학생 비자를 받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온라인 수업이 지속될 경우에는 지금 입국이 허용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수치상으로 들어오는 인구량이 없다 보니 당연히 지금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 이민 수요가 절반 가까이 이제 급락할 거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 이민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캐나다라는 나라가 더 이상 이민에 적합하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은 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단지 일시적인 캐나다 정부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인구 유입을 차단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얼만큼 지속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올 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이 문제가 해결돼 나가는 그 시점에는 다시 한번 막혀있던 그리고 기다렸던 그 잠재 이민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민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한 4가지 정도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민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말은 그냥 참고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민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하고 싶어서 몰려들고 있는 그 트렌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캐나다로 이민을 가장 많이 하는 3가지 이제 국가가 있는데요. 인도, 그리고 중국, 그리고 필리핀, 이 3나라가 정말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도 이민을 하는 좀 상위 포션에 차지를 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3나라에 비하면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룰 내용은 한국을 포함한 그리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까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저희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에서 지금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국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의료 문제, 한국 정말 세계 최고인 거는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게 됐고, 캐나다가 의료 시스템이 안 좋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정말 느끼게 됐어요. 하지만 과연 이 의료 문제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로 가는 이민을 줄일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국이 의료 기술이 대단하고 정치적으로 한 단계 발전했다는 거는 저도 부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민을 원하는 사유는 사실 10대 때 입시 지옥, 그리고 20대는 취업 문제, 그리고 무한 경쟁에 이미 뛰어들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30대에는 직장에 들어가서 끊임없는 야근과 워라밸이 없는 그런 삶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40대가 됐을 때는 이제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앞으로 대학을 갔을 때 더 들어갈 미래에 대한 지출 문제부터 걱정이 되면서 본인 스스로 조기 은퇴 문제까지 상당히 10대부터 40대까지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수반을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이민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순히 의료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이민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쉽게 망각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번 바이러스 문제가 끝난다고 하면 사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한국이 가지고 있던 제가 말씀드린 그 고질적인 병폐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국의 사회가 정치 그리고 의료 분야뿐만이 아닌 다른 교육,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게 지금 바뀌어져 간다면 정말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이민 수요가 급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 말고는 크게 다를 게 지금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시기만 지나게 되면 다시 한번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 이민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민을 현재 하기 쉽고 가장 하고 싶어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나라 중에 인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캐나다의 이민법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도 그리고 필리핀 분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정말 누워서 떡 먹기 정도의 이민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인도, 필리핀 하면은 이제 느낌이 오시겠지만 영어를 잘하면 캐나다는 현재 이민을 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필리핀 그분들은 거의 모국어가 영어를 채택할 정도로 영어를 이제 잘하는 국민인데 그분들이 현지 나라에서 저임금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이유가 사실 없다는 거죠. 그분들의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는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중국이라는 나라 역시 현재 홍콩 보안법 문제 그리고 공산국가라는 이제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많은 홍콩 분들도 지금 여러 나라로 이주를 나가려고 준비 중이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상류층만 해도 몇 억이 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현재 지금 정세가 불안정한 틈을 타서 시기가 문제인 거지 그분들은 항상 외국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가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이민자를 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지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이제 그분들은 더 정치적으로 안정한 그런 나라에 이민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권 이민 국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이 나라가 좀 대표적으로 이민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요. 미국은 여러분들도 지금 아시겠지만 그런 정치적인 요소에 따라서 이민법도 정말 많이 변하고 미국은 현재 이민자에 대한 신청 접수를 지금 완전히 올스탑하는 상태거든요. 캐나다는 지금 현재도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동생 역시 저번 주에 이민 승인이 났다고 이제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호주 역시 이민이 캐나다보다도 훨씬 더 타이트하고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봤을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이민이 하기 쉽고 안정된 나라는 저는 아직도 캐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는요, 교육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캐나다의 공교육이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한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사법고시도 폐지되고 의학전문대학원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겨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불의 세습이 아주 쉬운 사회고 불의 세습을 하기 위한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학력고사, 수능, 그리고 사법고시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어떻든 간에 개개인의 능력만 잘 발휘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부의 사다리를 타고 상류사회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있었는데 사실 요즘 현대사회는 거의 그러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매일같이 한국 뉴스에서 나오는 부모의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자녀의 계급이 정해지고 그리고 부모가 서울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그리고 그 손자까지 계급이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정해지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얘기가 나오는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게 거의 고착화되고 현실화가 돼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 불합리함을 느끼고 이제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겠지만 대학을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내신 성적을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녀분들 혹은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직장을 다니면 유리천장이라는 게 정말 존재는 해요. 동양인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한계점은 있지만 그 한계점이라는 것과 한국 사회에서 돈으로 이루어진 그런 계급사회는 저는 정말 틀리다고 보거든요. 여기서는 아직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한국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역시 서울은 지금 2016년 이후로 거의 3배 가까이 폭등을 한 상태인데 토론토는 아직 그 정도로 폭등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부동산을 쉽게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그 가격이 다운타운은 약간 비싸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집을 장만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한국에서 연봉 5천만 원 버는 분이 서울에 있는
10억, 15억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캐나다에서 연봉 5만 불을 버는 분들이 여기에 집값이 서울보다는 비싸지 않기 때문에 50만 불 그 정도 되는 부동산은 충분히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끝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캐나다에 이민을 할 것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요, 이제 캐나다 내부적인 문제인데요.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캐나다를 먹여 살리고 움직이는 동력은 이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민부 장관도 그거에 대해서 극히 동감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매년 이민자 유입을 늘리고 있고 그 이민자가 없다면 이 나라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민 쿼터를 줄인다는 건 국가 자체의 발전 원동력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랑 같거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미국은 이미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이민 프로세싱 자체를 중단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캐나다는 아직도 프로세싱을 하고 있고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서도 보시겠지만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 안에 있는 아직 이민을 희망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수요가 10만 명이 지금 넘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 이민 쿼터를 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은 문제없이 캐나다가 이민을 받을 여력이 되어 있고 그만큼 사람들도 대기에 있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이제 다만 앞으로 이 바이러스 문제가 어떻게 변해갈지 그리고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얼마만큼 파동이 있을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고 내년에 이민 쿼터를 늘릴지 조금 줄일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2021년, 2022년 앞으로 이민 수요가 절대로 줄지 않을 거라는 저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이민 쿼터를 줄인다고 하면 2022년 이민 쿼터는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민 쿼터를 줄인 만큼 들어오려는 사람의 수도, 대기자 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캐나다의 이민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해 봤는데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